최고, 최초, 최대가 무조건 먹히는 시대는 같습니다. 지금 팔리는 것들의 비밀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는 퍼스널 브랜딩, 셀프 마케팅으로 월 1,000만 원 자동화 수익을 만들고 현재 부업 겸 취미로 무자본 창업, 수익형 브랜딩 블로그 강의, 전자책 강의, 브랜딩 컨설팅 일을 하고 있는 노마케터스 로마입니다. 회사에서 마케팅 비용에 수억 원을 썼는데 매출이 오르지 않아서 골머리를 썩는 마케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중학생 딸이 듣도 보도 못한 화장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고 산 거야? 물어보니까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언니가 이거 좋대. 쿨하잖아.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에 충격을 받은 저자가 쓴 책, 지금 팔리는 것들의 비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예전에 구닥다리식 마케팅이 통하지가 않아요. 대기업에서 찍어내듯 만든 쿠키보다 뒷골목에 작은 수제 쿠키집을 사람들은 찾아갑니다. 멀리 있어도 내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곳이면, 아기자기하고 예쁜 곳이면, 내 스타일에 맞다면 마다하지 않고 방문합니다. 비싸다고 안 사는 거 아니고요. 싸다고 사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팔리는 것들의 비밀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바로 그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MZ세대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마케팅 뉴스를 보다 보면 꼭 한 번씩은 나오는 게 MZ세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MZ세대는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그리고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2030 세대인 거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요.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을 읽으면서 육성으로 제가 와 이거 진짜 재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MZ 세대더라고요. 외롭긴 한데 구속받긴 싫어. 이런 마인드가 되게 강한 세대잖아요. 네트워크 속의 친구가 오프라인 친구보다 더 소울메이트가 될 수 있고요. 필요할 때만 소통하고 언제든 자발적 의지로 온라인 친구가 오프라인에서도 만나질 수 있게끔 노력할 수 있는 관계예요. 소비의 마지막은요. 구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공샷을 위에서 아래로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뒤에 좋아요까지 받아야지 소비가 끝나는 세대입니다. 그런 지금 팔리는 것들의 비밀을 조금 더 상세히 들여다보면요. 주인을 따르는 강아지가 아니라 집사를 거느리고 단체 생활을 하는 도도한 고양이 아시죠?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을 집사라고 하잖아요. 이 고양이 같은 컨슈머, 그래서 MZ세대는 캣 컨슈머라고도 불립니다. 고양이는요. 혼자서도 너무 잘 놀고요. 좁은 공간에서도 키우기 쉽고 따로 산책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MZ세대는 고양이처럼 집단보다는 혼자를 즐기고요. 수직적인 관계보다 수평적인 관계를 원합니다. 캣 컨슈머, MZ세대의 특징은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멀티 페르소나입니다. 하나의 캐릭터가 아니라요. 여러 가지 부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스타그램도 하나의 계정을 사용하지 않죠. 진짜 인스타그램인 린스타, 리얼 인스타그램, 그리고 특정 캐릭터 혹은 주제로 운영되는 브랜딩화된 핀스타, 페이커 인스타그램과 같은 신조어가 나올 만큼 부캐, 두 번째 캐릭터가 당연시 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저도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의 모습과 노마케터스에서의 이야기하는 모습은 또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 명이 하나의 주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캐릭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자아가 아닌 여러 자아가 캐릭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을 일명 멀티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두 번째, 환경, 미래, 가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비건이 늘어나고 자연 친화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공공의 선과 맞닿아 있다면,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어떤 개념이라도 괜찮습니다. 환경, 인권, 동물보호, 건강, 이웃사랑 등 크기와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계속하는 것, 그것이 전달된다면 MZ세대들에게 박수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금요일날 넷플릭스와 함께 혼맥을 즐기는 비중이 아주 높은 것이 MZ세대인데요. 소확행, 식물 키우기, 다이어리 꾸미기 등 집에서 혼자 노는 것을 즐깁니다. 외로움보다는 자유로움이라고 생각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온라인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대화를 합니다. 네 번째는 함께 제품을 만들어가는 것을 즐깁니다. MZ세대를 겨냥했을 때는 고객을 왕으로 여긴다기보다는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좋습니다. 동질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요. 강력한 커뮤니티를 만들어주고 그 속에서 같이 활동을 하게 하는 거죠. 숙제를 내주고 고민을 만들어주고 프로젝트를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는 것. 그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나 보완할 점을 듣고 소통하면서 그것에 부합하는 상품을 만들어서 재판매하는 과정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인지 몰라도 이런저런 각종 챌린지에 함께 하려고 하는 많은 MZ세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Z세대를 겨냥한 마케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대기업 CEO들이 앞다투어 유튜버가 되고 있어요. 시작은 최태원 SK그룹 회장님이었는데요. 계열사가 모두 보는 사내 방송에서 최태원 클래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리셨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서 SK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최태원 회장님의 영상을 만나실 수 있고요.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님도 인스타그램에서 엄청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죠. 마트에서 장을 보는 모습이나 여행 다니시는 모습 등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뚜기 회장님의 따님이 운영하는 해면지 채널 구독자가 43만 명이 넘어요. 그 회장님이 출연하는 영상들도 꽤 많은데 그런 것들은 조회수가 다른 영상들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이처럼 대기업 CEO들부터 가까이 편하게 소통하듯 허물없이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MZ세대들에게 먹히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이나 작은 사업체들도 너도 나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MZ세대는 이야기에 열광해요. 그 물건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나 내가 이 물건을 사고 이용했을 때 어떤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까지 같이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마켓컬리는 소비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배송을 할 때 종이로 된 가방과 박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환경 친화적인 것으로 인정을 받아서 많은 지지를 받았고요. 최고, 최초, 최대와 같은 수식은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고가 아니어도 좋고요. 최초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에게 맞는 것이면 되고 다소 부족해도 의미가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그것이 MZ세대의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MZ세대는요. 똑똑하고 소신 있게 참여하고 그러면서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고양이와 같은 매력이 있는 MZ세대의 마음을 헤아리고요.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최고, 최대, 최초의 수식이 필요 없이 마케팅할 수 있는 지금의 세대가 정말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이제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나 초보 창업가들도 내 아이템과 스토리가 있다면 충분히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거죠. 유명 연예인이 홍보를 하는 것보다 옆집 언니 같은 유튜버가 홍보를 하는 걸 더 사람들은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언제든지 그 옆집 언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카메라만 켜놓고 영상 촬영해서 올리면 우리도 유튜버 될 수 있는 겁니다. 물건을 구입해도 구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 좋아요까지 받아야지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라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상품이 사진 촬영이 더 많이 돼서 인스타그램에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걸 초점에 맞춰서 상품을 구상하시면 되겠죠. 작은 스티커 하나라든지 예쁜 그릇 세팅, 사진 찍고 싶은 특징을 더 부각시켜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거 진짜 안 찍고 못 빼기겠네 라고 하는 포인트를 만들어야지 그게 업로드가 되고 자연적으로 홍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상품을 구입했을 때 어떤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수익의 몇 프로를 어디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활용품을 만들어서 이색적인 물건을 만들어 자연 친화적인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포인트를 잡았을 때 MZ세대들에게는 훨씬 더 판매량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상품을 구입한 뒤에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통의 창도 충분히 만들어 두셔야겠죠. 이 모든 내용 지금 팔리는 것들의 비밀 책에서 읽고 좋은 부분을 뽑아서 각색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저도 MZ세대라서 되게 공감을 하면서 봤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가장 큰 소비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30 세대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